안녕하세요, 썬더볼입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썬더와 러스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썬더의 새 감독이 뽑혔다는 소식입니다. 내부 승진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코치 마크 데이그널트가 썬더의 새 감독으로 뽑혔는데요. 프레스티가 말했던 것처럼 썬더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은 셈인데 35살의 젊은 감독이고 선수들을 키우는데 특화된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을 소개하는 인터뷰에서 프레스티는 현재 프랜차이즈를 리포지셔닝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 컨셉에 딱 맞는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5년간 OKC G리그 팀인 OKC 블루에서 감독을 맡아왔었고 지난 시즌에 썬더의 코치로 승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감독은 지난 시즌 썸머리그에서 도노반 감독 대신 썬더 팀을 이끌면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준 기억이 있는데 마크 감독과 일해본 선수들 대부분 마크 감독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선수들이 적응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모쪼록 올해 팀을 이끄는 감독이 되셨으면 하네요. 추가로 감독 후보자 면접에서 썬더에서 뛰었던 니칼리슨과 모하메드가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리스 폴과 피닉스의 트레이드 소식인데요. 대략 나오는 이야기로는 크리스 폴을 루비오와 우브레를 1라운드 픽과 함께 교환하자는 건데 현재 나오는 시나리오 중 썬더 입장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피닉스가 이번에 쓸 1라운드 10번 픽을 내주기 꺼려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약간의 변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만약 이 딜이 이루어진다면 프레스티는 루비오와 우브레를 다시 한번 트레이드해서 또 다른 유망주나 픽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루비오는 클리퍼스에서 그리고 우브레는 댈러스에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댓글에 우브레가 썬더에서 뛰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현재 우브레는 계약상 당장 다음 시즌 재계약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 현재 15밀 정도를 받고 있는데 썬더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연장 계약을 하면서 당장 우브레를 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포지셔닝 해야 할 순간인데 오히려 추가 트레이드를 통해 얻은 자원으로 우브레보다 더 나은 선수를 더 좋은 조건으로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으로 슈루더가 지난 시즌 중에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 몇 팀에게서 트레이드 오퍼를 받았다고 합니다. 레이커스나 클리퍼스 등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신은 썬더가 더 좋았기 때문에 팀에 남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레이커스나 뉴욕에게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팀 케미를 깨는 선수라는 소문과는 달리 두 시즌간 썬더에서 너무 열심히 뛰어줘서 개인적으로 좀 더 좋은 팀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라운드 픽도 두둑히 넘겨주고요. 프레스티가 폴 조지와의 재계약 시 만약 팀을 옮기고 싶을 때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하면 팀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프레스티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을 했다고 보는데요. FA가 오지 않는 스몰 마켓에서 이 약속이 폴 조지의 재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인 동시에 계약 후 혹시나 있을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 프레스티 입장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약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가 선수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GM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어머니의 뇌졸중 후유증으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폴 조지의 입장을 적극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프레스티 입장에서 폴 조지의 트레이드 요청이 너무 급작스러웠고 트레이드 후에 폴 조지의 거짓말은 프레스티 입장에서 약간은 아쉽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러스의 트레이드 요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간 커리어 내내 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던 러스가 트레이드 요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었는데 일단 기사 한 개 가지고 현재 휴스턴의 현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사하고 정리하는데 나름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기사 내용과는 달리 어디서는 러스가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휴스턴은 아직 러스와 하든을 떼어놓을 생각이 없다고도 하고 있고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전 일단 선수들과 나름 소통을 많이 해왔다는 휴스턴의 비트라이터인 켈리 이코가 참여한 애슬레틱의 기사에서 키포인트가 될 만한 문장들을 중심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사에 따르면 지난 몇 시즌간 하든과 성공을 일궈온 주역들이 사실상 해고되면서 휴스턴이 과연 컨텐터로서의 모습을 계속 끌어나갈 능력과 의지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러스와 하든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나이와 커리어를 생각해보면 당장 팀의 리빌딩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러스 입장에서는 하든과 모리의 설득으로 휴스턴으로 넘어왔는데 덴토니에 이어 모리까지 사실상 해고로 인해서 팀을 떠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맥마운이 이틀 전 러스와 하든의 팀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쓴 걸 보면 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리를 대신해 새로 뽑힌 스톤 GM이 사이러스라는 젊은 코치를 프론트진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감독으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독을 뽑을 때 러스와 하든이 감독 후보자들과 같이 면접을 본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지지하고 원했던 감독은 타이론 루나, 존 루카스 코치였다고 하죠. 특히나 존 루카스 코치는 팀 내에서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덴토니도 가끔 선수들과의 소통을 그에게 의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의견과는 달리 감독 경험이 없는 젊은 코치를 감독으로 뽑은 것이 어쩌면 이 두 선수들에게 정말 이 팀이 자신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는지, 귀를 열어두고 있는지, 1, 2년 후에 리빌딩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고 합니다. 퍼킨스도 방송에서 이 지점에서 두 선수와 팀 간의 갈등이 제대로 시작이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뒤늦게 스톤 GM이 존 루카스 코치를 수석 코치로 임명하고 그 외 감독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코치로 영입을 했지만 프론트 진들을 향한 러스와 하든의 신뢰는 정과는 같지 않은 듯 합니다. 아마 구단주를 위시한 휴스턴의 프론트진들이 선수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행보를 계속 보여준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덴토니 감독이 물러날 때의 과정도 그렇고 특히나 모리가 사실상 해임당한 거나 다름없는 모습은 구단주가 그간 언론에서 해왔던 말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하든이 구단주와 프론트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러스가 썬더에 있었을 때 하던 롤을 다시 하길 원한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러스가 다시 1옵션을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미 러스는 폴 저지와 함께 뛸 때부터 1옵션을 포기했었고 다시 코트를 지휘하는 롤을 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썬더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맡고 싶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휴스턴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가 사라진 후에 5아웃 상황에서 흔한 세트 없이 돌파로 계속 득점에 치중해야 하는 모습은 아마 러스가 휴스턴으로 오면서 그려온 그림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빅맨의 스크린 없이 계속 돌파만 해야 한다는 것은 러스가 그간 해온 공격 옵션 중 몇 개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30대인 러스 입장에서는 체력 부담과 함께 부상의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건 휴스턴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노엘과 같은 센터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과연 러스가 새 감독과 얼만큼 대화를 나눠봤는지, 그리고 지금 휴스턴이 어떤 선수들을 영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 팀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졌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모양새를 보면 그마저도 충분히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케미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터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 내용이 거짓이라는 뉘앙스의 포스팅을 했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기사 내용처럼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과 우승에 대한 압박을 받는 와중에 예상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간 쌓였던 불만을 조금씩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 이건 어느 팀에나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러스는 왜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팀과 하든에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썬더에게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팀 모든 선수들이 존중받는 그런 팀 문화를 만들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팀에서는 모든 선수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에 집중을 해왔다고 하지만 러스의 트레이드 요구 이유를 보면 과연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져 왔는지가 의문입니다. 아니면 그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팀에 남아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팀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월에 있었던 팀 미팅에서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지 못한 하든을 두고 팀 문화를 바꾸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자와 같은 선수가 화난 이유를 보면 이는 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월에 있었던 미팅 후에 하든이 변화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쳐지지 않고 계속 러스와 논쟁을 벌였다면 러스와 하든 사이에 어떻게든 트러블이 일어났을 것이고, 러스와 하든은 같이 뛰길 원치 않는다라는 ESPN의 포스팅에 러스가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이 말은 해야겠어, 이건 완전 날조된 말이야 라는 댓글을 남기지 않았겠죠.
글쎄요, 아쉽게도 당장 참고해야 할 기사가 하나뿐이라 이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어렵습니다만, 기사를 계속 반복해보면서 느낀 점은 구단주와 프런트진이 선수들에게, 특히 러스와 하든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프런트진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스가 대표로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는데, 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커리어 내내 러스가 팀에 불만을 내비친 것이 처음이라 과연 진짜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제가 기사를 보면서 느낀 휴스턴의 현 상황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팀에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하든도 며칠 아니면 몇 주 내로 트레이드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말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로스터가 많이 얇아질 썬더라서 어쩌면 버튼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개인적으로 걸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